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아시겠죠?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사이클런에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현이 되어져 있는 선형회기가 있어요. 그리고 분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선형회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경사강법을 사용한 선형회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일 밑에다가 텍스트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S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서는 뺄게요. 우리 우리말로 옮기면 이거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이란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제 만들었었던 그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은요, 그냥 제가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었던 거고요. 경사하강법을 구현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데이터셋 전체를 사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한 번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이동시키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농어의 길이가 있을 거고 다이어고널 대각선 길이가 있을 거고 뭐 높이가 있을 거고 위드스가 있을 거고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선이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에 이 여러 개를 다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샘플 하나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방법에서는 트레인셋에서 물고기를 뭐 순서대로 끄집어낼 거냐 아니면 뭐 랜덤하게 끄집어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주게 돼요. 여기서 이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 물고기 한 마리만 꺼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W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랜덤하게 섞어요. 랜덤하게 섞어서 또 샘플 하나를 꺼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 개수들을 변경을 시켜요. 그럼 또 랜덤하게 섞고 트레인셋을 또 랜덤하게 섞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한 마리를 꺼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W를 변경시켜요. 이런 과정을 이 랜덤하게 섞는 과정을 샘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에포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 에포크를 또 몇 번 반복하냐면 에포크를 여러 번, 뭐 100번, 200번, 1000번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그런 것을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미니 배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로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미니 배치라고 하는 거는 배치와는 다르게 이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뭐 예를 들어서 2개라든가 3개라든가 혹은 10개라든가
일부분을 사용해서 이 일부만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W를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샘플들이 있겠죠. 남아있는 샘플들을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W를 계산을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하면 W를 이동시키는 횟수는 W를 변경시키는 횟수는 그 샘플 하나하나마다 W를 변화시키는 방법보다는 적어질 거, 그 횟수는 적어질 거예요. 근데 뭐보다는 많아지냐면 전체 데이터셋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한 번만 계산하고 W를 한 번 이동시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그 W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미니 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클런에 구현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자, 이거를 사용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농어 무게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좋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numpy, pandas, matplotlib은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scikit-learn에서 필요한 것만 좀 하도록 할게요. from scikit-learn 일단은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모델이 있어야 될 텐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리니어 모델에 있어요. 여기에 임포트를 sgd라고 하시면은요.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리그레서가 있어요. 이 리그레서가 획이에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사용한 회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런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셋을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야 되겠죠.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려면 모델 셀렉션이 있어야 되겠네요. import train test split.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임포트의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리그레서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으면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죠. 평가를 내려봐야 되니까 매트릭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매트릭, 임포트 두 개를 계산을 할게요. mean squared error 계산해 보고요. R2 스코어 결정 개수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필수적인 게 요거 두 가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무엇을 준비를 할 거냐 하면 그 PC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까요? GitHub 주소를 어디선가 가져오면 되겠죠. 아마 여기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 파일에서 여기 CSV 파일 있죠. 이전 파일 아무 데서나 6번이나 뭐 7번, 6번, 5번 이런 거 열어보시면 여기 주소 있을 거예요. 주소만 좀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복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저자가 제공하는 CSV 파일이고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pandas.read csv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PC csv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헤드를 조금만 볼게요. 자, 어종
그다음 물고기의 무게, 물고기의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있죠.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웨이트와 랭스만 보고요. 웨이트와 랭스만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어종을 다 하지는 말고요. 퍼크라고 하는 어종만 한번 해볼까요? 아마 개수가 너무 적어서 정확도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퍼크 어종만 선택을 하고요. 퍼크 어종을 선택을 하실 때는 피쉬, 스피시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헤드를 조금만 볼게요. 헤드를 좀 보고. 퍼크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웨이트가 있고 랭스가 있고 웨이트가 있고 랭스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성과 타겟으로 분리를 할게요. 특성은 랭스만 생각을 할게요. 하고요.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2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퍼크에서 2차원 배열. 무슨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냐면 랭스 컬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values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고요. 그건 웨이트, 그죠? 타겟은 1차원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퍼크의 웨이트 점 values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쉐입만 한번 살펴볼까요? x 점 쉐입하고요. y 점 쉐입이라고 하셔가지고 쉐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물고기는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냐면 56마리. 그 다음에 특성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야 돼요.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기 위해서 X 트레인, Y 트레인,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X 트레인하고 X 테스트죠. Y 트레인, Y 테스트. 나누시는 방법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시면 돼요. X하고 Y 넘기시면 되고요. 트레인 셋의 개수를 조금만 늘릴게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20%만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8대2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8대2. 50개면은 40개 대 10개. 뭐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테스트 사이즈를 이 정도로 하고요. 랜덤 스테이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사이즈 좀 볼게요. xtrain 점 shape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xtest 점 shape 보시고 ytrain 점 shape 살펴보고요. ytest 점 shape 살펴보시면 훈련 세트에 44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 1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 12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2개 정도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전에 25%로 했을 때는 테스트 셋에 아마 14마리가 있었던 것 같고 트레인 셋에 42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훈련 셋과 테스트 셋까지는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가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그레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SGD 리그레서 이렇게
되겠죠. 아규먼트를 보시면은요.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고요. 모든 아규먼트가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아규먼트들 중에서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을 보세요. 파라미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로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셨던 것만 가지고서 로스가 뭔지 추측이 되세요? 어제 우리 로스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로스, 코스트, 에러. 그죠? 다 같은 개념이에요. 비싼 개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쓸 뿐이지 로스, 손실, 코스트, 비용, 에러, 오차. 비싼 개념이에요. 자, 거기에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퀘어드 로스래요. 제곱한 손실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손실 함수로 무엇을 사용하겠다?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겠다. MSE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예를 들 때 MSE만 가지고서 최소화하는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함수가 MSE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손실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SGD는 기본값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다? MSE를 손실 함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MSE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개수들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파라미터. 페널티. 페널티는 뭐죠? 페널티? 뭔가 벌점을 주는 거를 페널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페널티. 근데 제가 페널티란 용어는 사용을 안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옆에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L2. L2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규제라고 하는 걸 하면서 L2를 했었죠.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에러를 키워버리는 테크닉. 그죠? 그래서 MSE에다가 그 W들의 제곱항을 추가해서 일부러 에러를 키워버리는 게 L2 규제. 다른 말로는 위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위치 규제라고 해요. 위치 페널티라고도 얘기하고. L1 규제라는 것도 있었죠. 기본 에러 값은 MSE인데 그 MSE에다가 무엇을 각 개수 W, 개수들의 절대값을 더 추가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에러를 더 늘려버려서 그 훈련셋에서 에러를 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오버피팅을 줄여주는 테크닉. 그게 에런 규제. 에런 규제를 다른 말로 라쏘. 그죠? 그럼 이 페널티라고 하는 건 바로 그 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 L2 규제를 사용할 거냐, 에런 규제를 사용할 거냐, 엘라스틱 넷을 사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 그 문서를 보시면 여기 밑에 쭉 있겠죠. 아니면 그 사이클론 문서를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들이 무엇이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잠깐 좀 볼까요? 사이클론 홈페이지 들어갈게요. 사이클론.org 들어가시면 돼요. 사이클론.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검색을 하세요. SGD 리그레서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나오죠. 사이클론 리니어 모델 모듈의 SGD 리그레서. 조금만 키울까요? 로스, 스퀘어드 로스인데 밑에 설명을 보세요. 로스는 기본값은 스퀘어드 로스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스퀘어드 로스 말고 뭐 후버라든가 엡실론 인텐시브라든가 스퀘어드 엡실론 인텐시브 등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들이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들. 이 각각들은 그
약간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스퀘어드 로스 MSE. 그냥 요것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자, 그다음 페널티, 규제. 규제는 리치, 라소, 엘라스틱면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다. 그 중에 디폴트 값은 L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는 뭐냐면 알파예요. 자, 알파 생각나세요? 뭔지? 규제의 크기. 규제의 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요.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인데 regularization term. 규제항. 규제항의 multiply. 곱해지는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어제 제가 써드렸던 거 이거 있죠. 비용함수가 있는데 비용함수는 선형회귀에서는 MSE인데 이 MSE에다가 규제를 더해주게 되는데 규제의 크기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그게 알파라 그랬죠. 규제의 크기. 기억나시죠? 뭐 자세한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여기 문서를 읽어보고 알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기본값이 얼마예요? 0.0001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아주 조금 준 거예요. 아주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하게. 거의 없다시피 하게. 여기는 그럼 뭐 0.001로 바꾼다거나 0.01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뭐 튜닝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SGD 리그레서는요. SGD 리그레서는 L2 규제, 리치 규제를 사용하면서 리치 규제의 크기는 0.001만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세 번째 아규먼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다음 아규먼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L1 레이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L1 레이쇼는 뭘까요? 어디에서만 사용이 되는 걸까요? 엘라스틱 넷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손실이 있는데 손실은 민 스퀘어 에러가 손실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가 곱하기 알파 하고서 제곱항을 추가를 해주게 돼요. 이게 L2 규제인데 L1 규제를 더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L1 규제. 근데 만약에 L1 규제와 L2 규제를 동시에 넣겠다. 이 두 개를 둘 다 사용하겠다. 그게 엘라스틱 넷이죠. 엘라스틱 넷에서는 그러면 L1 규제를 몇 퍼센트를 하고 L2 규제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L1 규제의 비율을 0.5%, 50%라고 한다면 L2 규제도 50%가 될 거고요. L1 규제가 10%가 되면 L2 규제는 90%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1이면 여기는 0.9, 여기가 0.2면 여기는 0.8, 여기가 0.3이면 여기는 0.7. 이렇게 L1 규제와 L2 규제의 비율을 결정하는 게 L1 레이쇼예요. 어제 규제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기본값이 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사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값이 있지만 얘는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L2 규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L1 규제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GD에서 기본값이 있기는 있지만 사용이 되지 않는 기본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L2가 아니라 엘라스틱 넷을 선택을 했을 때, 엘라스틱 넷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 기본값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L1 규제를 15%를 사용하겠다. L2 규제는 85%를 사용하겠다. 라고 이 기본값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피팅할 거냐? 아마 인터셉트를 찾겠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네, true 기본값이고요. 맥스 이터 이게 어제 설명드렸던 게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1000번 반복하고 있어요. 1000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몇 번까지 반복하겠다? 1000번까지 반복하겠다. 1000번 안에 이 근처에 오면 좋지만은요. 만약에 1000번을 반복했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차가 심해지겠죠. 그러면 오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맥스 이터를 키우면 돼요. 키우면.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맥스 이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톨은 톨러런스를 줄인 말이에요. 톨러런스가 뭐 우리말로 옮기면 뭐 참아내겠다, 견디겠다, 뭐 인내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잖아요. 그죠? 톨러런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찾는 거는 손실의 최소값을 찾는 건데 이렇게 경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무엇을 계산할 거냐면 손실을 MSE를 계산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번을 움직였는데 MSE가 많이 안 움직이더라. 어느 일정 한계 내에서 MSE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 1000번을 다 반복하기 전에 그만두겠다. 이게 톨러런스예요. 굳이 우리가 1000번을 다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번을 움직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움직였는데 그 다음엔 움직이다 보니까 요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거를 1000번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톨러런스예요. 경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민 스퀘어 에러를 로스를 계산을 해보는데 그 로스가 10의 마이너스 3승 이내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1000번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만두겠다 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톨러런스의 개념이고요. 셔플, 추루 이거는 뭐냐면 훈련시킬 때마다 트레인셋, 셔플이 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트레인셋을 섞겠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캐스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라고 되어 있냐면 후거라고 하는 로스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MSE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손실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될 파라미터라는 뜻이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러닝 레이트. 자, 이 러닝 레이트에는 문자열을 넣는 거예요. 인버스 스케일링, 컨스턴트, 옵티멀,
어댑티브 등등등을 넣는 거예요. 기본값은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이거 어제 설명드렸는데 뭐냐면 우리는 러닝 레이트를 뭐 0.1 뭐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계속 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제 테크닉 중에 그런 테크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러닝 레이트를 줄여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거예요. 옵티멀과 인버스 스케일링을 보시면 지금 t가 시간이 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포크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포크가 늘어나면 t가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3,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되죠? 분모가 커져요. 분모가 커지면 학습률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모가 커져요. 그러면은 얘는 줄어들어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컨스턴트는 초기에 설정한 그 학습률을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하겠다. 예.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 근데 여기서 기본값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러닝 레이트를 점점 줄여가는 방식을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이거는 적응형이라고 하는 건데 적응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뭐 그런 점차 줄여나가겠다. 이것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를 읽어보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에타 제로. 이 에타 제로가 뭐냐면 여기도 에타 제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러닝 레이트의 초기 값이 바로 밑에 따라서 나오죠. 이니셜 초기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값은 컨스턴트나 인버스 스케일링이나 어댑티브 이 세 가지 컨스턴트, 인버스 스케일링, 어댑티브 이 세 가지에서 사용되는 게 에타 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은 얼마? 0.01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률도 굉장히 적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타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줄여나갑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값이 작은데 그것마저도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즉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줄여나가요.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어제까지 학습한 내용만 가지고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이렇게 로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다시 짚으면 로스, 페널티, 알파, 에런 레이쇼, 맥스 이터,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에타 제로와 러닝 레이트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페널티와 알파, 에런 레이쇼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와 에타 제로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대 반복 횟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1000번을 반복하면서 W 개수들을 바꿔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를 바꿔가는 이게 경사를 따라서 내려오면서 W를 바꿔가는 그게 최대 몇 번까지? 최대 1000번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SGD 리그레스예요. 일단은 기본값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과를 보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